하나솔루션을 모의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이 2월 15일 11시 49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휴 기간에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금요일날 5일선도 좀 강하게 이탈을 했고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토일 월 화수 이렇게 5일 동안 연휴인데 금요일날 4% 하락으로 좀 끝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연휴 기간 동안 또 쉬시는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주주분들 연휴 기간 동안 쉬실 때 또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이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또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말씀해 드릴 거고 주가가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가져가도 되시는지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또 분할로 매도를 가져가셔도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 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한정으로 영상 내에서 타점 타이밍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또 빠르게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분들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에 있어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거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하나 파이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개인 보유 수량만 좀 확인해봐도 이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재료가 사실 좀 많이 나와줬었죠. 우선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2026년을 기준으로 최소한은 4년이란 기간 동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죠. 하나하나 좀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 우선은 지금 우리 증시가 AI를 중심에 두고 흘러가고 있다 맞죠 여러분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에서 파생이 된 거고 로봇도 당연히 AI에서 파생이 되었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 AI 데이터 센터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SMR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요새 AI와 엮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게 다 AI를 중심에 두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슈퍼사이클이 지금 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이 왜 이 AI 슈퍼사이클에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들어갈 수밖에 없냐?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AI를 굴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SMR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전이 바로 굴리면 안 굴러가겠죠 여러분들? 언제부터 굴러간다는 거예요? 2030년부터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데이터 센터, 이 AI 전력난을요, 친환경 에너지로 어쩔 수 없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아마 이 하나솔루션 4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걱정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증권사들은 뭐라고 좀 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솔루션을 투자 의견 중립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좀 상향을 시켰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흑자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 실적 발표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투자 의견 중립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좀 상향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그런 만큼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LG엔솔과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동맹이냐? 에너지 동맹이라는 건데 결국에 태양광은 여러분들 전력을 얻는데 좀 한정되는 게 많잖아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반적으로 뭐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전력을 얻을 수가 없다. 뭐 태양광도 밤에는 전력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보관해야 되는 이 ESS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ESS도 주목을 받았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LG엔솔과 에너지 동맹을 맺음으로써 ESS에 대한 부분도 우리 하나솔루션이 확보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솔루션 너무나도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언덕 매물을 그냥 단숨에 돌파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5만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매물 소화에 대한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언덕 라인을 단숨에 돌파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원래 공매도 세력들이 여러분들 이 언덕에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 즉 이 구간이 뭐냐면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얘네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공매도 거래 대금을 그냥 터트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 거래 대금을 좀 확인해 봐도 여러분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3만원 라인, 35,000원 라인 보시면은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4만원 라인에서도 어때요, 여러분들? 공매도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쪽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이 개입이 됐었다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숏스퀴즈를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눌린다라고 해도 괜찮다. 우리가 이 4만원 구간까지는 일단 관망을 하자. 그리고 4만원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좀 이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디 구간이죠, 여러분들? 35,000원 구간이죠. 이쪽에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5,000원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2차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이어가도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주분들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알아요? 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좀 지니고 있냐, 모르시는 우리 주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우주항공이랑 AI 기업이랑 뭐 합병해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합병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그냥 보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랑 xAI를 합병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 지구죠. 여러분들 지구라고 합시다. 이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이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이 되다 보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냉각비에 대한 부분이 매달 1조를 넘는데요. 1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냥 냉각비만 1조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이 전력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높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는 거예요. 이 x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생각을 해낸 게 뭐예요? 스페이스X와 합병을 시켜서 그냥 우주에 보내버리자. 그러면 이 냉각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겠죠, 여러분들? 냉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돈을 쓸 필요도 없고, 또 뭐예요? 태양광을 그냥 우주로 올려버리면은 무한 에너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주에 또 태양이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태양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태양광을 우주에 올려버리면 무한정으로 에너지를 또 얻을 수가 있고, 이 냉각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 뭐 다 일론 머스크 태양광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태양광 패널 위성을 띄워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뭐 이게 25년 11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뭐 나와주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바로 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한 몇 년에서 뭐 최소한 뭐 10년 이런 식으로 걸려버릴 수도 있는 좀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태양광 관련 섹터들은 원전이 가동된다라고 했었을 땐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눌렸었던 게 SMR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전의 주가가 올라갔고 기존에 잡고 있었던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얘네 순환매가 SMR 쪽으로 원전 쪽으로 뭐 두에비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봤었을 때 우리 태양광 섹터들은 참 다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2030년부터 원전이 가동되면은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는 여러분들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소멸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건 기대감만으로라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한 번에 그냥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성공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FDA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 자체는 그냥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다? 이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본전 찾기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이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뭐 걱정하실 필요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우리 주주분들이 이 주가가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고점에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같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반등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수급 동향만 좀 체크해봐도 이 외인 기관은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관이 금요일날 좀 매도를 하긴 했는데 기존에 잡았었던 물량에서 뭐 크게 빼진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진짜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유를 보시면은 뭐 28%, 18%, 뭐 19%, 24%, 39%, 33% 정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 외인 기관 개인 보유 수량만 좀 확인해봐도 누가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용매매의 95% 이상은 누가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 개인들이 사용을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 보증금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10만원짜리를 한 주를 신용을 써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날 그냥 하한가 맞았어요. 30% 빠졌어요. 그리고 7만원이 됐네?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청산이에요, 청산.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나간다 그러죠. 그리고 이자도 높고 상환 기간도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개인들이 쓰고 이 세력 외인 기관은 보통 대차 대주를 써요. 뭐 보증금도 크게 없고 이자도 낮고 상환 기간도 높다 보니까 세력들은 뭐 대차 대주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들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오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세력들이 털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보증금이 30%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만 만들어도 이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투매 물량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겁을 먹고 매도는 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관망을 하고 있자. 언제까지? 외인 기관 세력들이 개인들 매도 물량 받아낼까지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나는 이러한 변동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좀 이어가 보고 싶다. 세력들과 함께 이번에 매집을 이어가서 마지막으로 좀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확실한 라인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4만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매수 이어가셔도 되고, 이 35,000원 라인까지 주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가져가셔도 된다. 그 전에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뭐 나 지금 수익권이다. 어느 정도 분할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번에 더욱더 큰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 수익권인데 그냥 매도하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매도하셔도 좋다. 이 주식시장에 나쁜 익절은 없다. 정말 익절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또 매도해야 될 때는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또 말씀드려요. 지금 뭐 세력들 비중 줄여나가고 있고 뭐 재료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고 영상 내에서 또 다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뭐 주가 올라간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고 연휴 기간 마지막에 또 4%가량 빠졌다 보니까 또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신경이 쓰이실 텐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거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하나 파이팅 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또 부를 위해서 같이 달려가 보자고요.